현진아, 감독님 같이 드실래요? 이거 새로 끓여. 감독님 진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김치는 안 줘? 감독님 최고죠? 입맛도 매주급이네. 동냐? 안 돼요. 유연진 라면 안 그랬다? 콜. 안녕하십니까. PBS 뉴스 민지은 앵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적절한 수업 태도로 인한 교권 침해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사의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학생들의 행동을 초래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방송고등학교의 수업 중인 한 교실의 모습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노트북을 펼쳐둔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인형을 안고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울을 들고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이 끝난 지금 쉬는 시간까지 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워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학생 인터뷰 가능한가요? 학생 한 번 더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이씨 새끼 그만 좀 깨우라고. 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시끄럽거나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의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험 기간에는 진도 나가기 바쁜 상황에서 애들이 방해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시험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조금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없기는 한데요. 선생님 수업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과열되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포인트들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막 노래 크게 틀고 막 무빙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는 애들까지 봤거든요. 근데 진짜 방해가 너무 돼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간혹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선생님이 휴대폰 사용을 지적했을 때 안 했다고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선생님이 계속 그것을 지적해야 했을 때 수업에 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좋기는 한데 참 눈치를 주는데도 끊임없이 핸드폰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교권에 큰 타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교사의 태도가 학생의 행동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행동 역시 문제가 된 게 아닌지 지적된 것입니다. 서울방송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의 학생들은 교사의 언행으로 인해 무시당했다, 혹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제가 전학을 오고 아예 그냥 수능을 보자라고 해서 정시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수능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수능 준비를 한다고? 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저를 무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상처로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아리 탈퇴 관련해서 이제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기분 나쁘다는 듯이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한다, 아니면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멘탈도 많이 붕괴되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교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과연 교사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서울방송고등학교 방송영상과 학과장 김지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거 오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방송 영상과는 학생들을 아끼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봤을 때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과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대화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오해는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교권과 학생 인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오해들은 여전히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권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PBS 뉴스 김시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많은 조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비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쪽에 안 서자요. 보고 계신 영화는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입니다. 2017년에 개봉하여 큰 흥행을 이룬 이 영화는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사랑받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시작의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은 대중들이 조선족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예인 조선족은 한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혹은 그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까닭은 단순한 경제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함이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심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얻거나 단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조선족을 향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며 일부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선족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 부당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잔인하고 조금 무서운 느낌. 범죄도시라는 영화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장첸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이미지로 사실 향신료 냄새나 특유의 암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서 다른 분들이 잘못을 한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감당해야 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참으로 참담하죠. 안산 사건과 같이 그분들이 잘못을 우리가 인지해 나가는 건데 한국 분들인데 참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 앞으로서 그 중국 분들이 와서 그것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친지들 가운데서도 용역이나 어디에 애들이 알바하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월급도 다른 한국 분들보다 차별화해서 주지도 않고 여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부로서 그것도 좀 개선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 남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포로서 조선족이로서 내가 잘해야 한국 분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한국 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돼서 애들이 앞날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민족 간의 인식을 개선하고 현 사회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선족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합니다. 몇몇의 사회 연구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조선족에 대해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편견과 차별을 딛고 일어서 같은 한민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PBS 뉴스 김기찬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의 폐교를 맞이한 학교가 지난해 33곳에 이어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폐교되는 학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위치한 서울방송고등학교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인 걸까요? 박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폐교를 맞이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했던 일반기 공립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은 폐교 후 올해 3월부터 서울 도봉초등학교와 서울 도솔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도봉고등학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안 와가지고 폐교된 거예요. 일단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넓은 운동장을 저희가 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학교가 넓어져서 좋긴 한데 공사비 때문에 저희 체험학습이랑 행사 같은 거나 체육대회, 소체육대회밖에 안 하고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재밌어요. 도봉고등학교는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첫 폐교 사례입니다. 북쪽 외곽에 위치해 있어 같은 학군 내에서 선호도가 낮았던 탓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서울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서울 집중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집중 현상으로 지방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서울 가야죠. 저 인서울 아니면은 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재수 살짝 해야 될 것 같은. 선배님께서 이제 숭실대를 가셔가지고 저도 숭실대를 지금 1지망으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숭실대 학교가 아니라 좀 많이 먼 학교였으면은 이렇게까지 따라가고 싶어 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해서. 실제로 있어요. 지방대랑 인서울의 차이는 실제로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 서울 위주로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으로만 해도 서울이 이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갖고 있고요. 대학교 가면은 우리 대학교 기자재는 우리 학생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욕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렌탈샵이 거의 서울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들이 다 서울 위주로 그리고 서울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위주로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간판도 중요하다 보니까는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면서 학령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국적인 폐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운동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항상 체육대회나 할 때 다른 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점심시간마다 계속 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이 산의 공기를 못 마시고 이 반의 공기만 마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폐인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서울 방송고등학교에 운동장이 없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저희 서울 방송고등학교가 들어서기 전 2007년 이곳은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 결과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는 서울방송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기존 운동장 부지에는 서울동호초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한 차례 폐교 위기까지 갔던 전적이 있는 저희 학교는 현재 학령 인구 감소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과가 통폐합되기도 하고 학생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방송고는 나쁘지 않아요. 저희 학교 홍보를 갈 때 중학생 친구들이 막 저희한테 호응도 많이 해주고 입학 설명회에서 그 홍보한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반겨주고 그리고 실제로 입학을 하면 인사도 잘 해주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영상, 컨텐츠, 방송 시스템, 그리고 연예과 이런 특수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딱히 많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그리고 영상의 성지인 충무로랑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끌리는 것처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영상에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게 아닐까. 서울방송고등학교에 입학 설명회에 찾아오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입학 문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고등학교의 폐교는 아직 먼 이야기일까요? 이에 대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딱 언제까지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는 노력을 함께 한다면 우리 학교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성동구, 성수동은 방송 분야 메카로 발전하고 있기에 성동구에 위치한 우리 학교 또한 방송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한층 더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학교가 만약 폐교가 된다면 직면하는 위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현재 속에서만 살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것이기에 우리 학교는 영원할 것입니다. 학령 인구수 감소에도 서울방송고등학교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인 성동구의 방송 콘텐츠 거점 학교로 자리 잡았기에 아쉽게도 폐교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PVS 뉴스 박형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구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전국에서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준 캐스터. 힘든 안무?
지금이야. 코크타임. 코카콜라와 함께 다시 시작. 코카콜라 코크타임. 오늘도 지구의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한겨울인데도 낮에는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려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반팔, 반바지 차림이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스키 타러 갔다가 숲속 계곡에 발담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낮에 반팔만 입고 다니다 밤에는 몸이 얼어붙을 수도 있으니 패딩과 반팔을 동시에 챙기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를 맞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픈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언젠가는 지구에 열을 내리는 해열제가 될 수 있음을 저희 PVH 뉴스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팔과 패딩을 동시에 챙기는 신기한 하루가 되겠네요. 그럼 전 내일도 새로운 날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PBS 뉴스 앵커 민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